공감과 포용의 리더십 마이너스 공감 포용. 작성자 이자희, 편집 김용래. 인류는 갈등할 때 후퇴했고 협력할 때 진화했다. 공감이 있을 때 협력이 일어난다.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공감이다. 인류는 공감할 수 있어서 존재할 수 있었다. 리프킨은 호모 엠파티쿠스를 이야기한다.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링컨은 포용적이고 공감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며 포용이란 자신과 다르거나 갈등적인 신념과 관행을 가진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신념을 말한다. 꿈은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은 이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힘이다. 꿈은 무리와 조직에서 사라지기 쉽다. 공감은 꿈이 조직에서 살아 숨쉬고 실현되도록 영양분을 주는 숙주 같은 것이다. 라이벌도 조언자로 만드는 설득과 포용이 있으면 좋겠다. 공감이 없으면 꿈은 개인의 야망이 된다. 함께 꾼 꿈은 현실이 된다. 링컨, 마틴 루터 킹, 세종대왕의 예를 들었다. 책 속에 출처 교보문고,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 잠자는 비즈니스 감각을 깨우는 공감 능력의 발견. 데브 펜나이크 지음, 주철범 옮김, 이상미디어, 2016년 02월 29일 출간.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완성된다.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은 기업의 성장 전략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저자 데브 펜나이크가 잠자는 비즈니스 감각을 깨우는 공감 능력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쓴 책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공감 능력이고 앞으로의 시대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최근 기업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감 능력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는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랜드, 할리 데이비슨,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대기업의 사례와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심벌주 제조사 질지언, 세계 제1의 농구공 제조업체 스펠딩 등 다양한 기업의 사례, 1992년의 대통령 선거,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문제 등 정치사회적 사례들도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관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한 예로 할리 데이비스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던 기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고 한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할리 데이비슨 본사 앞에는 자동차 주차 구역은 없고 오토바이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사의 주차구역에서만 보더라도 자신이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하는 공간에서도 고객과 어떻게 접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고객 중심의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복소물리의 한마디, 우리는 어떻게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공감으로 충만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저자는 공감 능력은 보고서나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 고객, 유권자처럼 경험하고 느끼면서 직관적으로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고 조직과 사회에 확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책 속에 출처 교보문고,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초연결 시대를 이끌 공감형 인간, 최백은 지음, 21세기 북스, 2020년 08월 18일 출간. 대전환의 시대, 인류와 한국 사회가 지향한 새로운 가치 공감에 주목하라.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최백은이 담대한 제언,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19,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처음이 자주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를 위협하는 대규모 위기 앞에 인류는 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IT 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생태계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위기와 기회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선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담하고도 날카로운 통찰, 모두를 위한 자유, 모두를 위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 공감을 재발견하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지식인 최백은이 공감과 호혜의 가치를 통해 인류와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출판사 서평. 사상 초유의 대전환 시대 공감형 인간만이 미래의 대안이다. 최백은 교수,
초연결 시대를 전망하다.com. 버블의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피해, 6개월간 지속된 호주 산불 사태, 코로나19 우리는 2000년을 분기점으로 수많은 새로운 처음을 겪는 중이다. 세계는 항상 변해왔으며 우리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처음과 같은 대변화에 맞닥뜨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0년 이후에 일어난 대재난에 각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대의 산업 문명이 가치관이 연결의 세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연결로 특징 지을 수 있는 IT 혁명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것을 연결해 인류 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로 바꾸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재앙이 일상화된 것이다. 근대 산업문명의 사고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모두를 위한 자유, 모두를 위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인 공감을 재발견해야 탈경계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KBS 최경영의 경제쇼 등의 고정 출연 중인 국내 대표 경제사학자 최백은은 기본소득과 학교교육, 정부정책, 무너지는 세계 시스템 등 현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초연결 시대의 공감형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가 펼쳐갈 미래를 전망한다. 디지털 생태계, 이익 공유가 답이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 혁신하라. 야후와 구글의 운명이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우버와 달리 타다가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 생태계와는 달리 이익 공유를 핵심 속성으로 하는 디지털 생태계가 열렸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핵심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서비스, 검색 엔진, 구글 어스, 유튜브, 구글 독스 등 오픈소스와 무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연결되는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 4월 세상의 데이터를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구글처럼 사용자 중심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한 초기 닷컴 기업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비전으로 내걸었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고속 성장했다. 반면 인터넷 검색의 개척자로 창업 초반 승승장구했던 야후는 검색 서비스나 이메일 서비스의 유료화, 번잡한 광고, 일방적으로 제공된 문어 발식 콘텐츠 등으로 점차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데 실패했다.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과 삼성전자 역시 다른 길을 걸었다. 애플은 앱 판매 수입을 3-7로 나누는 이익 공유 방식을 도입해 수십억 명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앱 생태계를 지원한 덕분에 매력적인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앱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고용한 앱 개발자 수십 명이 공급하는 앱의 규모로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불가능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연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타다 역시 빅데이터와 아이디어를 결합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우버와 달리 변형된 렌트카 사업에 불과해 플랫폼 사업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보다 개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플랫폼 사업 모델일 뿐 아니라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개방을 통한 혁신 역시 외부와의 연결과 협력을 통한 생존 대응 전략인 것이다. 초연결 세계에서는 호모 엠파티쿠스만이 생존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한 공감과 연대의 힘. 미래학자들은 2050년 전후로 특이점이나 신인류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20세기 경험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시스템이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40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 학교 교육의 현실을 꼬집으며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감형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사회의 인간형은 개인주의 성향의 경제적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였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익 공유를 매개로 자원을 연결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인간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공감하는 인간이야말로 자신이 속한 사회 및 자연 생태계와 공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연결 세계에 필요한 인간형이다.
공감을 통한 지역 간, 국가 간 협력과 연대는 대재앙을 막는 최고의 해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K방역으로 우수한 검진 역량,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한국판 실업부조의 보완 같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한국인의 눈치 문화와 집단주의, 국민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 공감을 통한 개방과 연대, 신뢰와 자발적 협력이 있었기에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새로운 처음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근대적 세계 시스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감형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가 펼쳐갈 미래를 통해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는 거대한 변화의 분기점 앞에 서 있는 현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줄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자.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공감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제레미 리프킨은 미국 경제학자, 문명비평가, 미래학자로 기계적 세계관에 근거한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에너지 낭비가 가져올 인류의 재앙을 경고한 저서 엔트로피 법칙으로 세계적인 이름을 얻었다. 정보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경고한 노동의 종말, 인터넷 접속의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소유의 종말, 하석연료 고갈로 예상되는 수소연료 시대를 다룬 수소경제. 이외에도 생명권 정치학, 바이오테크 시대, 공감의 시대 등 베스트셀러가 이어졌다. 실리콘 칼라, 뉴사이언스, 수소경제 등 신조어도 만들어낸 인물이다. 혹자는 인류를 구원할 예언자로 부른다.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인간은 공감의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행동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공감의 범위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전달된다. 공감. 다른 사람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 느낌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포용. 14세기 프랑스 톨레랑스로 쓰이다가 관용, 배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용한다. 싫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행동, 아이디어, 사람을 허용, 수락하는 의미다. 정치학자 앤드류 R. 머피는 사회 정치적으로 의견, 신념, 관행, 인종, 민족적 기원 등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의했다. 에브라함 링컨. 링컨 전문가들은 그의 리더십을 5개의 단어로 요약한다. 그중 하나가 공감과 포용이다. 국민들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 자신과 다르거나 갈등적인 신념과 관행을 가진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포용. 공감과 포용은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게티즈버그 연설. 남북전쟁 15만 명 병사 중 7,500명 전사. 국립묘지 조성 헌정식의 역사적 공감의 명연설 1863-11-19.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윌리엄 스워드. 공화당 지명 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쟁자 윌리엄 스워드는 촌 출신 링컨보다 훨씬 화려한 경력의 정치인으로 야권의 뉴욕주지사, 연방상원의원에 각각 2번씩 당선된 인물. 젊은 시절부터 흑인인 건보호에 적극적이었다. 훗날 1867년 사만 초가의 반론에도 알래스카를 720만 불의 러시아로부터 구입했다. 아니었으면 지금은 핵미사일이 이미 미국을 향해 질비했을 것이다. 링컨은 그를 국무장관에 임명했고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손색 없는 파트너가 되어 링컨을 당선시킨 인물이다. 에드윈 MC 마스터스 스탠톤. 자신을 긴팔 원숭이, 켄터키 촌뜨기라고 조롱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던 거물 변호사 에드윈 MC 마스터스 스탠톤을 전쟁 장관에 기용했다. 링컨은 그를 최고의 라이벌이지만 최고로 유능하다고 믿었다. 정적과 앙숙은 신뢰 강한 참모이자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링컨이 암살로 사망하자 가장 서럽게 울었다. 나 중심이 아닌 상대에게 민낯으로 가깝게 다가간 링컨이다. 세종대왕. 도량 넓고 관대한 세종대왕은 정적 항해를 정승으로 크고 작은 허물에도 끝까지 중용했고 장인 시몬이 한을 품은 채 사약을 마시도록 만든 유정현을 복수해 칼 대신 영의정으로 임용했다. 왜 포용했을까?
리더십의 근본 동력은 힘과 사랑이다. 힘 강도를 높이고 확장하면서 자아 실현을 위한 동력, 사랑 분열된 것들이 통합하여 나아가게 하는 동력, 힘의 양면성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힘과 억누르고 지배하는 힘, 사랑의 양면성 사랑이 힘을 키우거나 힘이 사랑을 키우거나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 동력은 끊임없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화해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힘과 사랑. 사랑이 없는 힘은 무모하고 폭력적이며 힘이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나약하다. 도덕이 결여된 힘과 힘이 결여된 도덕의 충돌이 우리가 마주하는 중대한 위기의 원인이다. 포용의 리더십. 리더십은 함께 걷기다. 힘과 사랑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한 동력을 강화하고 끌어모음으로써 균형을 유지한다. 두 가지 동력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둘이 하나가 되어 전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공감의 외. 인류는 갈등할 때 후퇴했고 협력할 때 진화했다. 공감이 있을 때 협력이 일어난다. 1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 최소 6종이 살았다. 협력하는 호모 사피엔스족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았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공감과 거울 뉴런. 인간의 공감 능력은 타고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할 때와 똑같이 작동하는 신경세포인 거울 뉴런 덕분이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만 들어도 작동한다. 상대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일처럼 느낄 수 있다. 아기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 우주는 중력의 법칙, 인간 사회는 공감의 법칙. 인간은 상상한 것을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공감으로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만든다. 공감은 인간의 본성이다. 검증이 필요 없는 본성이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감정이다. 인간 마음속의 공정한 관찰자. 본능 해방의 자유시민 사회에서 질서를 어떻게 지켜가고 문명을 만들어갈까? 인간 내면의 도덕적 감정, 공감의 원리, 정의의 원리, 교환의 원리. 무엇을 공감해야 하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78억 5,466만 명의 공감과 공정의 기준은 처한 상황에 따라 수없이 다르다. 유노멀 인류가 만드는 신인 본주의 공동체. 무한 경쟁과 무한 성장의 맹신에서 벗어나 조금 더 겸손해지고 생태와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신인본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갈등보다 협력 포용 연대하는 공동체가 절실하다. 인간주의의 공감 조직. 구성원들이 영감을 얻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직이다. 공감 협력과 공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적자 생존이 아닌 공감하는 인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인류는 공감할 때 진화했고 갈등할 때 퇴화했다. 이제 다윈형 적자 생존이 아닌 공감하는 인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저격 장소 포드극장 링컨의 리더십. 공감과 관용. 청렴. 창의력과 혁신. 용기. 이상적인 평등. 미국 대통령 리더십 평가. 10가지 분야 표결 집계. 대중 설득. 위기 리더십. 경제 관리. 도덕적 권위. 국제 관계. 행정 기술. 의회 관계. 비전 의제 설정. 평등한 정의 추구. 시대 맥락 부응. 감사합니다. 이자희.